이누야샤는 현대에서 전국시대로 건너오게 된 가영이 그 시대에 사는 반려 이누야샤를 만나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년 만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로맨스와 러브 코미디가 가미되어 많은 여성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작품이기도 하죠. 그럼 오늘은 명장면을 통해 이누야샤를 만나보겠습니다. 전율의 귀공자 세쇼마루는 자켄에게 이누야샤가 봉인해서 풀려났다는 말을 듣게 되고 철새아를 찾기 위해 그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마주한 이누야샤와 가영이 세쇼마루는 인간같이 미천한 생물을 어미로 둔 바녀라며 일족의 수치라 이야기합니다. 인간같이 미천한 생물을 어미로 둔 바녀, 넌 우리 일족의 수치야. 이어 아버지의 무덤에 대해 묻는 세쇼마루. 보이지만 볼 수 없는 장소, 묘지기 자신도 결코 볼 수 없는 장소, 그게 무덤을 찾는 단서다. 이내 이누야샤의 눈 속에 있던 흑진주에서 무덤으로 향하는 입구를 꺼내고 모두는 그 무덤으로 향합니다. 세쇼마루와 이누야샤는 철새아를 뽑아보지만 뽑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가영의 손에 의해 가볍게 뽑혀버린 철새아. 이누야샤는 철새아를 세쇼마루에게 줘버리라 이야기하지만 싫어요. 이 녀석은 이 칼을 뽑지 못했잖아. 그건 이 녀석이 이 칼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결국 이누야샤에게 철새아를 건넵니다. 이후 눈물을 흘리는 가영을 걱정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이내 가영이를 보호하겠다는 마음으로 철새아를 휘두르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세쇼마루의 왼팔을 잘라버리고 만 이누야샤. 이 모습을 본 묘우가는 철새아가 평범한 인간인 이누야샤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이누야샤의 아버지가 만든 요도라며 인간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마음이 없으면 쓸 수 없는 검이라 이야기합니다. 시끄러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단 말이야! 철새아가 고동치고 있어. 받아라! 유진의 추억이 담긴 금붕어 무늬 옷을 만들고 있는 유진의 엄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유진은 엄마의 소중한 우역을 죽이겠다 마음먹고 그런 유진의 뒤에서 조금씩 눈을 뜨는 타다리모케가 그려집니다. 우역의 병실에서 나쁜 짓을 시작하는 유진. 그런 유진이를 가영이 말립니다. 이내 손 쓸 틈도 없이 우역은 위험에 처하고 이를 이누야샤가 구해냅니다. 여기는 언제 왔어? 그러길래 내가 건드리지 말랬지. 그때 유진과 함께 완전히 눈을 뜬 타다리모케가 그려지고 타다리모케는 유진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 끌고 가는데요. 유진은 자신이 죽었던 시간과 장소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역은 누나를 구해달라 이야기했고 자신이 몰랐던 우역과 엄마의 모습을 마주하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때 가영은 유진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다가오고 지옥의 문이 열리며 끌려가는 유진에게 가영은 손을 내밉니다. 이내 유진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깨지며 성불하게 되고 유진은 엄마와 가영이를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넌 역시 악령이 될 아이가 아니라 엄마를 좋아하는 평범하고 귀여운 여자아이였어. 금강은 나락에게 붙잡히고 말고 나락은 가영이를 없애기 위해 사악한 길을 가진 사온의 구슬 조각을 금강의 목에 넣습니다. 이누야샤는 금강의 사온충을 보고 쫓아가지만 어떤 숲에서 괴로운 환상을 보게 되고 그렇게 봉인된 과거를 이누야샤는 마주하게 됩니다. 금강. 그 사이 금강은 기절한 척을 하다 나락을 베어버리는데요. 교활한 것. 아직 환상에 사로잡혀있던 이누야샤. 금강이 갑자기 괴물로 변하는 모습에 뒤늦게 환상이라는 것을 이누야샤는 깨닫게 됩니다. 철새아로 환상을 베어낸 이누야샤는 미륵과 가영이를 구해내고 드디어 마주한 금강은 정말로 가영이를 죽이려 했다 밝히는데요. 죽이려고 했다. 그렇다면 넌 어쩔 거지? 날 죽일 거냐? 이내 나락의 환영술에 빠져있던 이누야샤를 비웃으며 금강은 사라지고 환상에서 깨어난 가영은 자신이 본 환상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해집니다. 이누야샤와 금강이 키스하고 있었어. 이누야샤의 생각을 읽어내는 요괴. 자신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며 자신이 바로 고신키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누야샤와 고신키의 대결에서 이누야샤의 생각을 읽고 그의 공격을 피하는 고신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계속된 고신키와의 대결에서 결국 이누야샤의 철새아가 깨져버리고 마는데요. 이제 고신키는 미륵과 가영까지 위협합니다. 그때 이누야샤는 요괴화가 되어버리고 고신키에게 일격을 날리는데요. 이내 사나워진 모습으로 고신키와 맞서는 이누야샤의 모습이 그려지고 요괴화된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죽일 생각만 느끼던 고신키는 결국 이누야샤의 공격으로 증발하고 맙니다.
요괴의 피해 마음을 지배당하고 있었던 이누야샤는 다가오는 가영에게 오지 말라 소리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영은 이누야샤에게 다가서는데요. 다행히도 돌아온 이누야샤의 모습에 가영이는 안도감을 느끼며 안기고 맙니다. 다행이야, 이누야샤. 금강과 함께 있는 이누야샤를 가영은 마주하게 되고 그 충격에 가영은 자리를 뜨고 맙니다. 가영은 금강과 이누야샤가 함께 있던 모습에 기운 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그 모습을 미륵과 상고가 걱정하는데요. 금강과 이누야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다는 것에 우울한 모습을 보이는 가영과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 따윈 아무데도 없었던 거야. 금강을 외면할 수 없는 이누야샤의 모습이 그려지고 결국 가영은 사원의 구슬 조각을 돌려주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 이것만 돌려주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야. 이누야샤에게 사원의 구슬 조각을 돌려주려 향하다 신목 앞에 선 가영은 그곳에서 처음 마주했던 이누야샤를 추억하게 되는데요. 이누야샤. 가영아. 그렇게 이누야샤에 대한 마음을 깨닫게 된 가영은 우연히 마주한 엄마에게서 응원과 격려를 받게 됩니다. 한편 이누야샤는 금강을 지키기로 한 자신이 가영이에게 돌아와 달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겠냐는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결국 가영을 만나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를 마주하게 되죠. 이누야샤와 금강의 사이를 이야기하던 가영은 자신도 금강과 똑같은 것이 있다며 그것은 다시 한번 널 만나고 싶다는 것이라며 용기를 내 이누야샤를 만나러 왔다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하나만은 금강이랑 똑같은 것 같아. 다시 한번 널 만나고 싶다는 거야. 뭐? 같이 있고 싶고 잊을 수 없다는 가영이. 그녀는 이누야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같이 있어도 돼? 있어. 줄 거야? 네가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 웃는 일도 많았으면 좋겠어. 항상 네 곁에 있을게. 독고치 속에서 한계를 느끼는 미륵과 독이 퍼져 힘들어하는 이누야샤가 그려지고 이러한 상황에 도움이 되고자 한 할아버지가 철새알을 훔쳐 이누야샤에게 건네주려다 결국 잡히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된 이누야샤는 점점 분노가 일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상고와 가영 일행이 도착하고 이누야샤에게 건네주려던 철새알을 할아버지는 가영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누야샤. 결국 상고와 가영은 포위당하고 맙니다. 결기가 점점 풀리기 시작하고 이누야샤는 결국 이성을 잃고 요괴로 변해버립니다. 순식간에 아천을 제거해버리는 이누야샤. 이성을 잃은 이누야샤는 결국 산적들까지도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가영이 말려도 진정되지 않는 이누야샤의 모습이 그려지고 그곳에 세쇼마루가 등장합니다. 그저 싸움밖에 모르는 괴물이다. 이누야샤, 반이면 반이여답게 땀을 기어라! 이내 세쇼마루에 의해 쓰러져 버린 이누야샤. 그 앞을 가영이 막아 세웁니다. 가영에게 세쇼마루는 녀석을 멈추게 했으니 철새하로 원래대로 되돌려주라 이야기합니다. 녀석을 멈추게 했으니 철새하로 녀석을 원래대로 되돌려줘라. 이에 왜 살려준 것이냐 묻고 세쇼마루는 이런 대답을 전합니다. 언젠가는 죽인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놈은 죽일 가치도 없어. 나락의 행방을 쫓던 이누야샤 일행은 공요괴를 퇴치해달라는 성주를 마주하게 되고 성주는 어린 시절 요괴를 퇴치하던 모습을 기억하며 상고에게 결혼해달라 고백합니다. 결혼할지도 모르는 상고의 상황에 아무렇지 않은 척 여자들을 꼬시는 미륵의 모습이 그려지고 그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미륵의 마음이 그려집니다. 만약 상고의 행복을 바란다면 이대로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행복하십시오. 이때 공요괴가 나타나고 상고는 자신이 해치우겠다며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거기다. 난 지금 무지하게 기분이 안 좋거든. 알았어. 그녀는 미륵의 행동에 분노하며 엄청난 힘을 보여줍니다. 이내 곰요괴를 제거해버린 상고의 모습에 모두 당황해하는데요. 그때 쓰러진 곰요괴가 다시 일어나 상고를 공격하고 위험에 처한 상고를 미륵이 구해냅니다. 방심했군요.
상고. 이누야샤를 제외한 일행들은 고치 속에 갇혀 있습니다. 철쇠화로 때려도 부셔지지 않는 고치. 고치 속의 일행들은 최면술에 의해 악몽을 꾸게 되죠. 그 사이 이누야샤는 가라마루를 바람의 상처로 물리치는데요. 계속된 악몽에 괴로워하는 미르, 상고, 가영의 모습이 그려지고 풍열의 바람이 거세지면 나라까지 등장합니다. 이누야샤는 절규하듯 가영과 일행들에게 제발 눈을 뜨라 소리치고 제발 눈을 떠! 나만 요괴딸한테 마음을 먹히지 말란 말이야! 이윽고 악몽 속에 이누야샤가 등장해 모두가 최면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알았어? 너희들이 큰 소리 쳐봤자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 시대수 앞에 있던 금강은 수많은 요괴들을 마주하고 이내 그 요괴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누야샤와 함께 요괴들을 제거해가던 과정에서 금사매가 부상을 입고 마는데요. 금강은 동생 하나 지켜주지 못했다며 자책하고 그런 그녀를 이누야샤가 위로합니다. 그렇게 자책할 필요 없어. 싸우다 보면 그런 일은 다반사인데 뭐. 이누야샤에게 싸움은 이제 끝내고 인간이 되어보지 않겠냐 묻는 금강. 그리고 인간이 되겠다는 이누야샤. 그렇게 둘은 마음을 나눕니다. 나 인간이 될래. 망설임 따윈 없어. 나 인간이 될래. 이누야샤. 나락은 카라에게 심장을 돌려주는데요. 심장을 돌려주자마자 카라의 몸을 찌른 후 자신의 도끼를 집어넣습니다. 치명상을 입었지만 카라는 심장을 얻고 자유를 얻었다는 생각에 안심하는데요. 그러나 나락에게 입은 상처는 깊었고 그렇게 원하던 심장을 찾아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결국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며 카라는 체념해버립니다. 틀렸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 이젠 고칠 힘조차 남질 않았어. 자신의 끝이 너무 허망하다는 카라. 그녀 앞에 세쇼마루가 나타납니다. 세쇼마루는 나락의 도끼와 피냄새에 달려온 것이었죠. 이에 실망하는 카라의 모습이 그려지고 그런 카라에게 세쇼마루는 이런 말을 던집니다. 너란 걸 알고 있었어. 마지막 순간에 봤으니까. 그때 이누야샤가 달려와 그녀의 죽음에 대해 묻고 세쇼마루는 그녀가 웃고 있었다 전합니다. 웃음이었 떠났다. 붉은 노을의 금사매는 아름답지만 마치 피빛과 같다 이야기하고 금강은 이누야샤의 품에 안겨 이별을 준비합니다. 둘만 있게 해달라는 이누야샤. 가영은 금강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슬퍼하는데요. 하지만 금강은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울지마, 가영아. 내 영혼은 구원받았어. 이후 금사매와 미륵 그리고 상고를 통해 금강의 마음이 전해지고 둘만 남겨진 금강과 이누야샤가 그려집니다. 지난 날을 회상하는 이누야샤와 금강. 이제야 평범한 여자가 되었다는 금강의 모습과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리는 이누야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제야 평범한 여자가 됐구나.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하지만 넌 와줬어.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둘은 최후의 입맞춤을 하며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누야샤 속 명장면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